네,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파이터! 네, 오늘도 역시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네. 옥석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에서 보면 기관은 들어왔는데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자세입니다. 그래도 환율이 좀 내려가지 않았을까요? 일단 뭐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내려오긴 했어도 네. 뭐 여전히 이제 부담스러운 것은 매한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대신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와, 지금까지 팔았는데 또 팔아? 할 정도로 기관이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를 좀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이제 아무래도 생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이 안 나왔다면 당연히 아무리 내려온다 그래도 매수라는 것은 맞지 않죠. 네. 그런데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좋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니면 언제 사 이러한 저가 종목들이 좀 매수.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저가 매수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근데 이제 저가 매수라는 게 뭐가 문제냐면 한 번에 다 사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바닥이라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지나고 나면 알죠. 거기가 바닥이었겠구나. 근데 지금은 이 포인트가 바닥일 것이다라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들어오는데 굉장히 뭐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테마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비료주 남해화학을 사고 있고요. LNG선과 관련해서 한국카본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도 TYM 대동과 같은 에그플레이션 수혜주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항공주와 또 금융주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 동향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수급 파이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이 만났습니다. 뽀뽀가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입으로 할 걸 그랬어요. 네네. 항공주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일단 네.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들어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또 이제 기관의 수급이 외국인 대비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항공 섹터를 사고 있어서 항공 섹터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대한항공과 TA항공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미 답을 좀 생각하실 것 같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 항공사냐, 그러니까요. LCC의 이제 저가 항공사냐 이것을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항공 테마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이 변화의 지금 시작점이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태성 팀장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 종목들을 이렇게 쏙쏙 잘 골라오시는 것 같은데요. 네. 과연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K 대한항공일지 아니면 LCC 저가항공 티웨이항공일지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승자는요? 오, 티웨이항공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왜일까요? 굉장히 예외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네. 아니 대한항공이랑 싸웠는데 TA항공을 골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대한항공은 굉장히 그 좋은 모습을 계속 보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같은 항공사 섹터가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한항공도 빠지고 TA항공, 뭐 진에어, 제주항공 다 빠졌는데. 결국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항공 화물에 대한 실적으로 인해서 대한항공은 굉장히 좋은 주가의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LCC 항공사들은 계속해서 이제 강한 조정에 이제 늪을 빠졌다가 리오프닝과 관련한 테마와 이제 함께 다시 살아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저가 항공사들이 대한항공을 보면서 많이 깨달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대한항공이 제가 방금 뭐 때문에 코로나19 때 버텼다 그랬죠? 항공 화물 때문에 버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즉 관광객들이 없다 하더라도 화물의 운송을 통해서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다 보니까 코로나19에 항공사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것이다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호실적을 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LCC라고 불리는 항공사들이 이제 많이 좀 깨우침을 느꼈다라는 것을 딱 첫 번째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가 항공사들도 최근에 항공 화물 산업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항공 화물과 관련한 비행기를 투입한 게 또 TA 항공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LCC를 관광객 수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화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같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LCC 항공들이 굉장히 변화의 모습을 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물도 마찬가지겠지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장거리 노선. 네, 일단 장거리 노선은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처럼 큰 항공사들이 이제 주로 가지고 있는 노선인데 이것을 지금 LCC 항공이 적극적으로
수주를 따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물과 장거리 노선이 확보가 되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외형 성장,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외형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티웨이 항공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볼만하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항공사들은요, 사실 실적이 좋지 않아요. 네, 좋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리오프닝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실적도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티웨이 항공이 대한항공보다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티웨이 항공이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2년 만에 이제 특별 여행주의보를 해제하면서 앞으로 티웨이 항공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티웨이 항공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더 잘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목표가 손절가는요? 네, 일단 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안 가는데 얘네만 갈 수는 없어요. 분명히 대한항공이 가면 잘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이 예를 들어서 3% 5% 가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캔들의 크기만 보셔도 알 거예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두 자리씩 움직인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변동성적인 측면 좀 고려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4,500원, 즉 전 고점 상단을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2,700원 가격대까지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티웨이 항공을 포함한 LCC 항공사들은요, 그동안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손절가를 다른 종목, 예전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처럼 타이트하게 드리기보다는 조금 이제 러프하게 최근에 이제 상승하기 시작한 큰 박스권 하단을 좀 제시 드려보면서 손절가는 2,700원 대신에 상승 시에는 4,500원 그 이상을 한번 바라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티웨이 항공 1차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으로 4,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조금 넓게 2,700원으로 가격 등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무엇일지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조선주가 만났습니다.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이 만났는데요. 삼성중공업은 8,000원대고, 6,000원대고 현대미포조선은 8만 원대잖아요. 가격 그쵸. 차이가 조금 나네요. 10배 차이가 딱 나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어느 기업이 더 좋고 나쁘고보다는 그냥 투자자들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대신에 저는 가격 전략 전에 이 기업에 대한 비교를 한번 좀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 현대미포조선 조금 더 무거운 종목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조선사들이 가지고 있는 호재와 악재가 딱 하나씩 있어요. 호재는 뭐냐면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확정이 되었다라는 것. 특히나 그 수주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지금 LNG선이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게는, 조선 빅3에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악재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철강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배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후판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 당연히 철강 가격도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배를 한 대 만들어도 남는 영업 마진율에 대해서 굉장히 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현대미포조선은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가 인상을 미리 좀 실시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철강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덜 부담이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LNG 선박의 발주가 증가가 현대미포조선에게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미포조선이 LNG 선박을 제일 많이 만드는 기업이고 또 이 선박이 배 종류 중에서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 하나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하나는 10일, 하나는 20일, 하나는 30일 걸린다면 당연히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배를 수주해서 여러 척을 만드는 게 돈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LNG 선박 발주에 대한 수혜, 그리고 이제 또 LNG 같은 경우에는 이 해운업 자체들이 이 CO2 배출량에 대한 지금 제한을 받고 있어요.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해서. 그래서 또 이제 교체 수혜가 지금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업의 전반적인 수주 호황에 따라서 현대미포조선의 주가의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 가격이 올라도 조금 덜 부담스러운 종목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현대미포조선을 승자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실게요. 네, 일단은 좀 부담이 돼요. 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5거래일 동안 장대 양봉을 좀 기록하고 있어서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자 이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에 나눠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가의 1차 그리고 만약 내일 조정을 보인다면 조정을 기다렸다가 내일 종가에 또 2차를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10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넘어서 12만 원대까지 봐도 괜찮지 않나. 대신에 손절가는 7만 원을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 분할 매수하시라라고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죠. 바로 김태성 팀장님의 공략주는 무엇일지 알아보기에 앞서서요. 지난주 딱 일주일 전 이 시간에 코스모 신소재를 소개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네. 이 종목이 지금 수익이 아주 잘 나고 있어요. 일주일 만에. 근데 아직 목표가에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왔던데 그럼 목표가까지 갈 저는 수 있겠죠? 목표가 6만 원을 그때 당시에 제시를 드렸는데요.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코스모 신소재를 포함한 2차 전지 관련 소재주 관련 종목들은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니까 더 가져가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일단 목표가까지는 계속해서 더 가져가보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오후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목해봐야 할 공략주는 무엇일지 김태성 팀장님의 오늘 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요. 오,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조금 무거운 종목이네요. 일단 그동안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좀 하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SK온을 물적 분할하면서 SK온이라는 기업이 배터리 사업에 대한 모든 역량을 가져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분사한 것처럼 좀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 SK온이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미리 느끼실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좀 착각을 하시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원래 배터리보다 석유화학 쪽의 실적이 기본 베이스인 회사예요.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하면 지금은 배터리 3사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석유화학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석유화학에서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터리 사업부에서 이제 역량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가격적인 메리트를 이용해서의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바로 배터리주이면서 정유주인 SK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럼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 뭐 SK이노베이션은 지금은 정말 부담스럽지 않는 위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은 종목들이 막 엄청나게 올라온 위치다라고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이제 막 시작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종가 매수하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장기적인 목표가는 25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손절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리스크 차원에서의 손절가는 18만 원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SK이노베이션 장기적인 목표가는 25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